364번. 나도 태블릿이 많이 느리다. 자, 봅시다. 세 조건. 진리집합을 각각 저런 거다라고 그랬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P이면 Q다. 요게 부분집합이 성립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이 A제곱 빼기 1이나 B가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그랬어. 응? R은 집합 R, 집합 P, 필요 조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둘 중에 하나가 3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글을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이 Q에 3이 들어있다. 둘 중에 하나가 3이라는 뜻인 거니까 A의 제곱 빼기 1이라는 것이 3이 된다면 A의 제곱이라는 것은 4가 될 거고 A라는 것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A라는 것이 2라면 Q라는 집합이 3 또는 B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R이라고 하는 녀석은 A가 2니까 2 또는 2B가 된다는 거지. 근데 R이라는 것도 P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 녀석이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2B라는 것이 3이니까 B라는 것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럼 별 문제 없이 다 성립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라는 것은 2분의 7이다. 이렇게 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 자, 두 번째, 이제 A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라면 Q라는 집합이 3이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원소로 가질 거고 R이라고 하는 집합은 마이너스 2라는 것과 마이너스 2B라는 것. 근데 이 녀석이 또 3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B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B가 마이너스 2분의 3. 3이랑 다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A 플러스 B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B라는 것이 3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B가 3이라면 Q라는 집합은 A의 제곱 빼기 1의 3이 될 것이고 R이라고 하는 집합은 A, 3B라고 3A라고 쓸 수가 있더라. 자, A에도 3이 있어야 되는데 A가 3인 경우와 요 녀석이 3이 되게 하는 A가 1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뭐가 성립이 되든지 간에 A랑 B랑 더하면 6 또는 4, 제일 작은 건 2분의 7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 다음 64. 379. 64인데 이거. 어이, 박소연 씨. 아, 다음 79. 그 사이에 있으면 말하세요. 없나? 소연이 없나? 네. 없어요. 79? 네. 수위선으로 표현 다 해봤어요. 대답도 안 하고, 씨.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 Q, 필요 조건. 이렇게 성립이 돼야 돼.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래서 연결하면 R, Q, T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더라. 지금 Q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P부터 분석을 할게요. 절대값 C라는 것이 A보다 커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A를 뭐 양수, 음수 딱 구분을 해주는 게 맞긴 한데, 어떤 일단 양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크거나 같다니까 1 빼기 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a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a보다는 1 빼기 x가 크거나 같다. x란 a 더하기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는 여기에서 x란 1 빼기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것도 1 더하기 a보다는 a 더하기 1보다는 1 더하기 a 이렇게 이제 쓸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1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a만큼 벌어진 지점,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a. 그 지점에서 큰 쪽과 작은 쪽, 이런 형태의 집합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아, 이런 귀찮긴 한데 어쨌든 그냥 합시다. 자, Q라는 녀석의 집합을 표현해 보면은 Q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5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 자, R이라고 하는 것이 Q의 부분 집합이다. 이게 말이 되나? 좀 이상하다, 그죠? 이거 잘못 적었네. 자, 1에서 A를 뺐어. 1에서 A를 더했어. 그러면 1 빼기 A보다는 X가 커 나갔고 1 더하기 A보다는 작거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겠네. 맞습니까? 좀 이상한데. 표현이 맞나? 띵띵. 1 더하기 A보다 커 나갔다. 1에서부터 X가 떨어진, 다시, 요 위에 거 다시. 1에서부터 어떤 X가 A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야 돼. A만큼 떨어진 거리가 더 멀리 있어야 돼. 맞는데? 아까 그거. 근데 P가 Q에 들어간다고? 말이 안 되는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아, Q가 P에 들어가는 거네? 아, 요거였구나. 미안합니다. 완전 내가 잘못 봐버렸네. 1, 여기 A 플러스 1, 여기 1 빼기 A. 이렇게, 이렇게. 자, 이 녀석을 포함을 해야 되고, P가. R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 B에서부터 10까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P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1 플러스 A보다는 크거나 같다. 1 빼기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파란색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거고, R이라고 하는 것은 저 뒤에 10 여기 있다 칠게요. 파란색 안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여기 떨어져야 되겠지? B. 이런 식으로. 그럼 빨간색을 쳐다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1 빼기 A가 커야 된다. 둘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겹쳐도 별 상관없죠. 이렇게 작거나 같다 해도 포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1 더하기 A가 5보다는 작은 곳 포함을 해서 크거나 같다 해도 성립을 하니까 같다. 그래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둘 다 성립해야 되는 부분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없어도 되겠죠? 자, B라고 하는 것은 5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5보다 큰 쪽에 B가 있더라. 겹쳐서 생각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 찾아라 그랬네요. B는 가장 작은 거, A는 가장 큰 거. 그래서 5 빼기 3. 2번이 되겠네. 다음. 385번이요. 385번. 어이구.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 등교 시간, 자습 시간, 성적에 대한 조사를 했대. 수면 시간이 많으면 자습 시간이 적다. 등교 시간이 이르면 수면 시간이 많지 않다. 요거 좀 연결 지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수면 시간이 많다. 많다. 수면 시간이 많다. 동그라미 할게. 자습 시간이 적다는 X표 할게요. 이거이면 자습 시간이 적다. 등교 시간이 이르면을 동그라미 수면 시간이 많지 않다. 수면 시간이 많지 않다. 성적이 좋으면 자습 시간이 적지 않다. 많다는 뜻이죠.
많다. 이렇게 생각할게. 그럼 전부 다 대우를 써가지고 이거 연결 지어주면 되거든요. 자, 요 녀석을 쳐다보면은 자습 시간이 많다면 수면 시간이 적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바꿔 쓰면은 수면 시간이 많다면 등교 시간이 이르지 않다. 등교 시간이 늦다. 자습이 없다면 성적은 개판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자, 어디 있노? 자습 동그라미 수 x. 즉, 성적이 좋다면 자습 시간이 많고, 그 자습 시간이 많으면 수면 시간이 적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수면 시간이 적은 것과 수면 이런 것들하고 등교하고는 당장은 상관이 없죠. 뭐 이런 식으로 떴을 때, 올바르게 추론한 학생이 있는 대로 골라보자. 등교 시간이 이르면 요거부터 자습 시간이 적지 않아. 자습 시간이 많대. 등교 시간이 많으면 수면 시간이 많지 않다. 수면 시간이 많지 않으면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수면 시간이 많지 않으면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수면 시간이 많지 않다. 맞는 말이 되겠고, 등교 시간과 성적 사이는 관련성을 알 수 없어. 등교 시간과 성적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등교 가면 수면 시간이 없다. 수면이 없다부터 출발하는 건 없죠. 그 다음에 성적이 좋으면 수면 시간이 있는데, 등교 시간이랑은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 그래서 BC. 이렇게 답이 되겠네. 되겠어요? 다음. 93번. 자, 요런 문제 할 때 단계별로 하나하나 풀어보는 연습을 좀 해보자. 그것만 해보면 되고, 실제로 저기 없어도 우리는 풀 수 있어야 되죠. 자, 일단 납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있대. P의 여집합이면 Q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집합부터 적어보면은 P의 여집합인 상태, 납P,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 제곱이라는 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자, 정수 A라고 했고, 어쨌든 요 녀석을 쳐다보면 X 빼기 2A, X 빼기 A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차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데, A랑 2A가 X 절편인데, A가 음수라면 A가 좀 큰 거고 2A가 작은 거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면 0보다 크다면 막 해야 되겠네. 0보다 크다면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2A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A가 0이라면 0,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는 X값은 0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따져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단계 보시면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이 녀석이 Q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Q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8에서부터 최대 18까지. 그럼 첫 번째,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2A, 여기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A가 아니죠. 그냥 A. 2A, 그냥 A. 음수니까 이쪽으로 갈 리는 없을 거니까 이쪽만 잘 신경 쓰면 돼요. 마이너스 8보다는 2A가 커야 돼. 자, 여기 겹치게 되면은 마이너스 2A는 포함했는데 마이너스 8은 포함 안 하는 거니까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 A가 0이라면 요 안에 0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고, A가 양수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2A라는 거야. 포함. 그럼 2A라고 하는 것이 1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큰 녀석에 포함하면 항상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보다는 A는 크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정수 몇 개? 몇 개? 저거 13개. 13. 어. 다음 95. 몇 번? 95. 95. 어이구야, 어디 갔나? 자, 위에 거 볼게요. 단계는 넘어가고. 질문이 없네. 하나만 참을 때 학원, 서점, 독서실에 간 학생을 순서대로 그냥 간 학생들을 쳐다보자. 이거 뭐 하나하나 써야 됩니다.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 세 학생 중 말 중 하나만 참일. 자, 먼저 지선이라는 애가 참이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선이는 학원에 갔다. 참입니다. 그 다음에 수진이는 거짓말이니까 저거를 부정하면 학원이다라는 이 말인 거잖아. 맞아요?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 갔다 왔는데 학원이 같아. 모순이 생겨서 버리면 됩니다. 자, 수진이가 참이다라는 말을 썼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지선이는 거짓말을 한 거니까 학원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수진이는 참을 말한 거야. 학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준호라는 애는 서점에 갔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는 둘 중에 한 명은 서점에 갔을 거잖아. 학원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한 군데를 간다는 뜻인데 서로 다른 곳에 갔대. 얘가 독서실에 갔다면 얘가 서점 갔다라는 뜻인 거니까 이것도 모순이 됩니다. 그럼 준호가 똑바른 말은 참말을 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지선이는 학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진이는 거짓말을 한 거야. 학원이라는 뜻입니다. 준호는 참말을 했어요. 서점이 아니래. 참이야. 서점은 안 갔대. 자, 학원은 확정이 됐죠? 그럼 남아있는 게 독서실과 서점이라는 건데 얘는 서점에 안 갔대. 그럼 얘는 독서실에 갔다는 뜻이고 학원에 안 갔대. 둘 중에 하나인데 한 명이 독서실 갔으니까 얘는 서점에 갔을 거다. 그래서 학원에 간 애는 수진이, 서점에 간 애는 지선이, 독서실에 간 애는 준호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겠네요. 다음. 다음. 400. 자, 숙제 다 안 한 사람. 이거 손 드는 거 있었는데 어디 있지? 저요. 또 시너지요? 어. 다음 풀었어요. 장난 아니구만. 385원까지인 줄 알았어요. 야, 400번까지 안 했나? 400원까지예요. 400번까지 네. 하고 그다음부터는 50문제씩 하자라고 톡으로 올린 것 같은데? 네. 톡 위에 보면 그 말 있잖아. 네. 근데 네가 제일 오늘 숙제. 빨리 대답해놓고 네, 제가 오늘 숙제를 해가지고. 에헤 속상하다. 400번이라 했냐? 맞나? 네. 네. 네.
자, 전체집합 U에서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두 명제가 있어. 모든 원소. 집합 A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거다. 그 다음에 집합 B는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A에 들어있다. 두 명제가 참여되도록 하는 A, B 모든 순수쌍을 생각해 보자. 자, 일단 A 조건이란다. 이 조건을 성립하는 거를 생각해 보자. 자, x 빼기 3, 0보다 작다. 그럼 아래로 볼로 여기가 0, 여기가 3일 거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뭐죠? 1과 2,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그럼 집합 A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모두 이거를 성립해야 돼요. 그럼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1과 2만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공집합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럼 1만 있는 경우, 2만 있는 경우, 1과 2가 다 있는 경우 집합 A는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때 집합 B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원소는 집합 A의 원소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합 A가 이거라면 특정 하나는 A의 원소에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니까 이거일 때 B 집합이라는 것은 1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나머지 2와 3과 4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가지를 만들 수 있다. 자, 이 경우라면 집합 B가 2라는 것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1, 3, 4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부분 집합 개수 8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이 경우라면 집합 B라고 하는 것은 1과 2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거는 A에 있는 거다라는 뜻인 거니까 A가 있다. B만 있다. 둘 다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나머지 3과 4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 거니까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가지. 따라서 전체적으로 8가지, 12가지니까 총 28가지를 순서쌍을 만들 수가 있겠네.